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9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 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날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영하권이죠, 지금? 엄청 추우셨죠? 네, 저도 처음으로 목티를 꺼내 입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네. 이렇게 또 추운 날에는 저희가 따뜻한 문구로 좀 기운을 복돋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이게 요즘 정말 취업이 잘 안 되고 주변만 봐도 취업한 친구들이 있어서 부러움에 또 배 아프고 우울해질 텐데 이럴 때는 정말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기회가 항상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왜 떨어졌나 시즌5가 그 기회 중에 하나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쯤이면 왜 떨어졌나 시즌5 신청자가 지원자의 자리가 다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기회를 다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자 신청자를 조금 더 많이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박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성공 취업의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냐? worktv@ydaco.kr을 신청하셔서 성공 취업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첫날에는 스펙과 지원 전략 그리고 어제는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면접 컨설팅입니다. 네. 면접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태성쌤과 함께하는 면접 컨설팅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꼭 본방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망의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네.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요. 그 면접관들을 교육하신 분이고 또 CJ그룹 총괄 인사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면접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 저희가 면접 지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죠. 예. 근데 뭐 사실이니까 뭐. 아, 그럼요. 저희 항상 팩트로만 예, 그렇죠.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수 학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성쌤이 이제 왜 떨어졌나 시즌5까지 진행을 계속 해오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 소식을 전해주셔서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뭐 이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왜 떨어졌나 나오고서는 합격한 친구들이 저하고 꼭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합격하면 구내식당에서 밥 사기.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요. 통만 줘요, 톡. 통만 줘요? 예, 고맙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통만 주는데요. 밥 빨리 사시고요. 이제 5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대로 학생들이 저는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태성쌤의 기운을 받아서 합격의 기운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태수 학생 어제 3일째긴 하지만 면접 날에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떨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면접이라는 게 좀 볼 때마다 떨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의 면접을 실전처럼 진행해 본 지는 꽤 됐지만 지난 감성을 기억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항상 태수 씨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면접을 또 어떻게 볼까 저희가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면접 컨설팅을 하기 전에 태성 쌤이 이제 태수 씨가 보낸 자료를 조금 평가를 하셨을 텐데 어제 또
차코치님한테 100점 만점으로 해달라니까 좀 당황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10점 만점으로 해서 면접 준비와 태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 매길 수 있을까요?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았고 많은 준비를 예상 질문도 어. 대비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면접 점수를 줄 때는 5점 만점으로 하거든요. 5점 만점이요? 예, 5점 만점에 준비 상황까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오,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런 높은 점수 주긴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보통 2점 뭐 이 정도 네. 수준에서 줬는데요. 음. 준비 과정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다 4점. 네. 답변은요? 답변이요? 네. 답변도 요게 이제 답변에 아쉬움이 있어서 4점을 줬어요. 1점을 깎았어요. 만점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1점을 오늘 채워 나가 보기로 하죠. 예, 왜 그런지 네. 뒤에 또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태성 쌤이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 태수 씨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면접을 많이 그래도 봐보셨을 텐데 실전이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면접을 한번 예로 들고 싶은데요. 지난 면접 같은 경우 시작 전에 외워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인사 담당자의 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외워서 하는데 이런 요청을 받으니까 답변을 하면서도 외워오는 내내 외워온 내용에서 수정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상충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태수 씨가 원래는 좀 버벅거리더라도 대본을 준비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좀 버벅된 것 같아서 네. 좀 실장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또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까지 해주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버벅거리더라도 그냥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면접관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가 요때다 외운 거 그냥 패키지 쫙 얘기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고마워요. 왜 고마우냐? 면접관이 그동안 휴식을 취하거든요. 듣지 않는군요. 딴 생각해. 저 외운 거 또 얘기하네. 저거 자기 얘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딴 생각해. 네. 아침에 아들 녀석이 나가는데 인사 안 하고 나가서 너 왜 인사 안 해? 했더니만 에이씨 아빠 이러고선 나갔어. 그거 막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표정이었군요. 면접관님들 네. 표정이. 네, 그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일상생활 속의 고민거리를 그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실되게 진짜로 얘가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게 외운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너무 완벽하게 조사까지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크다. 예,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LG전자의 그 채용을 담당하는 그 이동훈 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담백했으면 좋겠다. 진솔하고 담백했으면 좋겠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외운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경우에는 면접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태수 씨 이 말 꼭 기억하시고 네.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외운 티가 나면 태성 쌤이 바로 또 실전처럼 그죠? 이제 해주실 딴 생각하는 것 거죠. 이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실제로 좀 그렇게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태수 씨의 면접을 진행을 하기 전에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태수 씨가 의외로 그 면접을 볼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LG 예. 하나 있었나요? 네. LG전자 최종 면접, 임원 면접에 갔었죠. 네, 맞습니다. 예,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LG전자 면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수 씨가 이번에 LG전자 임원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태수 씨가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있는지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긴장되는 날입니다. 면접 컨설팅 날인데요. 태수 씨가 예상 질문들을 먼저 뽑아놓은 게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인적성 면접을 대비한 예상 질문들을 뽑아주셨는데요.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학점이 낮은 이유는 원하는 직무에 배치가 안 된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장 상사로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턴 경험 중 힘들었던 경험은 언제였는지, 또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손해를 각오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한 경험이 있는지,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예상 질문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태수 씨는 예상 질문에 잘 답변을 했던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수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면접을 실제로 볼 때 LG전자에서 면접을 볼 때 가장 좀 난감했던 어려웠던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실제로 받았던 질문 중에는 좀 어려웠던 질문은 그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질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상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실패했던 경험을 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웠고 또 극복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가장을 하고 좀 포장을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임원 면접을 볼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보면서 뭐 내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예, 사실 그 이 부분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같이 4인 1조로 면접을 봤던 지원자 중에 4개국어를 하고 8개국에서 생활을 해본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워낙 특별한 경험의 스펙이다 보니 면접자들의 질문과 관심이 그 지원자에게 쏠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좀 바꿔보고자 네네. 단체 질문에서 나서서 대답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였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답이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제 강점만 무분별하게 나열하고 좀 버벅댔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태수 씨는 질문을 한 몇 개 정도 받았나요? 이번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총 진행 시간은 얼마나 됐었죠? 한 4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45분 진행하는데 4명이 들어가서 질문 5개. 이 정도면 많이 뭐, 받은 편인가요? 평범하죠. 무난하게? 예, 무난하죠. 그런데 그러면, 네. 태수 씨가 느끼기에는 그 4개 국어를 하는 친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느껴졌다. 예, 맞습니다. 그 친구의 탈락 합격 여부는 아직 모르는 예, 모르겠죠. 모르는 친구라 합격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많은 걸 근데 너무 들었네. 쌤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질문의 개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예. 근데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 사람에게 저렇게 질문이 많이 가면 맞아요. 말려요. 왜 말리고 그 사람이 붙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눈에 하트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네. 그 친구는 합격 여부 확인해 보면 불합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정말 뽑고 싶어서 관심 있어서일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 평가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서 안 나와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그러면 스스로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이제 그 사람 뭐 4개 국어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4개 국어 본인도 2개 국어는 하잖아요, 잘.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2개 국어면 충분해요. 지금 지원한 분야가 국내 한국영업본부죠. 네, 그 당시에는 해외 영업이랑 국내 영업을 같이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친구가 4개 국어를 하는 것 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따라가면은 나는 잘해야 2위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는 다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나의 역량 저 친구 4개 국어 말고 내 이 역량이 좀 더 이 조직에서는 필요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네.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뒤를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뭐 그 면접실에서 1명만 뽑는다, 2명만 뽑는다 이렇지 않거든요. 전체 지원자 중에서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한 사람 있다고 너무 주눅 들거나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 안달하거나 그러면은 더 이 영업본부에서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아까 제가 준비 점수를 4점을 줬잖아요. 그게 이제 준비 과정만 딱 보면은 한 5점 정도 다 만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보면 TMI. 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완벽하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영업본부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공부하지 말고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노출되고 연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몸이 보면 다부져 보이는데 운동을 좀 하나요? 네, 운동을 예, 평상시에 뭐 하고 하나요? 있습니다. 헬스장을 주기적으로 끊어서 예. 매일 저녁 다니고 있습니다. 예, 수영도 할 줄 알아요? 수영은 잘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동 배울 때 책부터 사서 볼 것 같아요. 분석하고 자세 분석하고. 예. 그러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면접 예상 답변과 자소서 이런 걸 보면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한번 면접에서 확인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태성쌤과 LG전자 면접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서 태수 씨도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면접 전형의 특징이 있으면 먼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 면접의 특징은 별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기업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기업보다는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회사다. 무슨 뜻이냐? 네. 여기서 인재상과 직무 역량 이것을 면밀하게 본다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는 진짜 그렇게 해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합니다. 다른 데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되게 이렇게 정직하게 면접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재상, 직무 역량, 그리고 함께 오래 일할 사람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성쌤이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 태성쌤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건가요? 예, 안 가르쳐 줄래요. 까칠해요, 예, 갑자기. 방송의 영향을 이것도 생각하고선 이상하게 준비한 거 말고 다른 식으로 또 갑자기 변해서 이상한 모습 보일까 봐 예,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좀 그 틀을 깨주시려고 그러게요. 그런 게 아닐까요?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따라 말씀을 안 해주시죠. 예, 네. 오늘 까칠하게 나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텐데요. 태수 씨는 앞에 1번 카메라 보시고 1분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업본부 지원자 김태수라고 합니다. 영업 마케팅 분야에는 4P, 3C 같은 약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저도 저를 자신을 한번 약어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C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 미국 삼성물산에서 인턴 당시 해당 분야에 대해 경험이 없어 시작이 많이 어려웠지만 회사의 수익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결과 창업이 약 5만 불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미국 유학 생활 당시 미국에서 생산된 생활용품을 국내에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과정 중에 많은 배송 소요 시간에 대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고객과 상담 전화 시간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배송업체와 협력 후에 그 후 단 한 건의 컴플레인 없이 완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컨피던스입니다. 두 번의 인턴십과 한 번의 실무 경험으로 인해 조직 생활 내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이 생겼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요약 종합해서 알려주는 SAP, MES, OMS, ERP 같은 프로그램을 다뤄봄으로써 로우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고 그 데이터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들을 기반으로 LG전자의 수익 창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분 30초를 진행을 하셨고요. 아까 태성쌤이 말한 그 TMI 예. 이게 약간 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죠? 네. 먼저 예.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그 내용만 보고 그것을 이제 글로써 전달하면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쵸. 면대면으로 보고 그 상대방이 나의 강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글로 읽기에는 좋지만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본인도 외운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영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 특성상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많고 그 커뮤니케이션 그 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인적 대면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글로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할 텐데 이거는 부담스러워. 저 친구 굉장히 완벽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나는 주춤주춤하게 돼요. 고객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면은 탄탄하지만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하는 방법 이것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분명히 소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나라는 사람이 기업에서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뒤에 또 1분 자기소개 이후의 질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확인하고 답변,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태성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태성쌤이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죠. 네. 예, 네. 예,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 빠져있겠습니다. 예, 1분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예, 네. 예, 경험이 뭐 다양한 곳에서 많은데 우리 LG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굉장히 LG전자 쪽 같은 산업군에서 일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경험은 다른데 그 지인들로부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주 법인에서 근무하는 지인들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지인들이 해년마다 세계 박람회 이렇게 세계 박람회를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 감명을 받았고 또 제가 향후에 세계 가전 박람회 한 직책을 맡아서 참여해 보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그 박람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한 경험을 다양한 부분에서 제품들이 수상을 하다 보니 그 제품을 제가 직접 소비자에게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업본부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3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린터인지 잉크인지 프린터인지 잉크를 발행할지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이 직접 대면하였을 때 과연 이게 수익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영업이다 보니 소통 능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 씨가 생각하기에 이 3가지 능력 중에서 본인이 남과 다르게 특별하게 이거는 나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의 강점은 수익적인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인턴십 경험에서 5만 불의 창고비를 저감한 경험도 있었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직접 시행해보자 생활용품을 국내에 판매하여서 약 29%의 마진을 남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학은 왜 갔나요? 당시에 먼 친척인 지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국내 수출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와서 배우고 또 일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봤는데 일을 경험을 하다 보니 더 배우고 싶고 또 학교까지 다니고 싶어서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유학 경험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유학 생활하면서 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사를 하기로 계획을 해서 제 물품들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책을 받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 책이 가짜라는 게 밝혀졌고 그 사람의 연락처 또한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돈을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슨 계약을 할 때 긴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공서를 통해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하는 이렇게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돈은 받았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회수는 못하였습니다. 예. 그 본인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단점은 외향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름 좀 내향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많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거쳐 말을 하는 편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 또 지나친 배려가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꺼려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만약에 입사를 해서 상사가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비합리적인 장면을 목격한다는 자체가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물론 상사와의 관계도 있지만 조직 사회이다 보니까 규율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네. 그 요구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기업 윤리나 아니면 정직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반될 것 같다는 경우와의 규정 아래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선임께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위반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네. 한다고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서 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법이었다면 원래 이렇게 규정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그래도 기존의 선배 사원이 동료 사원들이 그렇게 쭉 해왔어. 예. 근데 당신만 그렇게 따로 할 거야? 당신이 뭐 신입 사원이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그렇게 본인만 다르게 할 거야? 라고 상사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게 만약에 그 회사의 관습이고 조직 문화의 관습이라고 하면 따르겠지만 예. 담당 부장님께 아마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드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남과 다른 생각 또는 시도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냈던 경험은 있으세요?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턴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나. 괜찮습니다. 예, 삼성물산에서 인턴할 당시에 그 기존의 그 수출입 과정의 프로세스에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물품의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또 그러다 보니 작업자의 동선이 지속적으로 겹치는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작업자의 동선이 지속적으로 발견 현상을 수정하여서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뭐 발견해서 어떻게 바꾼 건가요, 동선을? 예, 발견해서 동선도 바꾸고 그 물품이 저장되어야 하는 위치를 계절성을 분석하고 각 고객사마다 각 고객사의 판매 매출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분석을 해서 그 계절에 맞게 물품 보관 영역을 재설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본인의 역할이 뭐였었어요? 그 회사에서 인턴이었었나요? 예, 인턴이었습니다. 예, 인턴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나요? 예, 당시에 처음에는 그런 업무를 제안을 하시진 않았는데 제가 하나의 과제를 내주더라도 두 가지를 더해가고 또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담당 차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할 때마다 더 많은 과제를 내주셨고 더 많은 또 힘을 또 불어넣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과제로 받아서 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그 부분은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입사를 시키게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까? LG라는 그 기업 자체가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조직 문화나 또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사를 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운다는 입장으로 선배 사원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잘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선배 사원을 또 알고 또 회사에 대해 알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지원한 이 한국영업본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크게는 B2B와 B2C로 나눠지는데 제가 지원하는 B2C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 디지털 사이니지,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또 태양광 솔루션, 또 빌트인 가구, 또 주방 가구 제품, 또 마지막으로 차량용 부품을 각 판매를 하고 수주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하세요. 네. 면접관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시지 아십니까? 네, 저는 도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의 패기로 도전하는 자세로 앞으로 LG전자에 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모의 면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씨 많이 떨리셨죠? 네. 좀 얼굴이 빨개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0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좀? 일단 말을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잘 안 되고 버벅대는 과정이 계속되고 또 두 가지식으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저는 들었을 때는 많이 버벅거린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거든요. 태성 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오늘도 차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예. 집에 놓고 온 거거나. 예. 이거 수리를 언제 받아야 되지? 막 이런 예약을 오늘 가서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게 저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딱 느껴지거든요. 저건 준비한 거구나. 저거는 나한테 그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외운 듯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저는 딴 생각하고 있고 뭔가 당황해서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영업 상황에서는 순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 니즈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즉각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은 잘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을 처리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거는 이제 기획이나 아니면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직무 쪽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분야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준비한 것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아쉬웠고요. 이제 하나하나를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발성이 조금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발성 자체에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여요. 지금 긴장해서 그럴 테지만 발성법은 우리 방송 끝나고선 우리 두 분의 아나운서가 좀 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멋있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너무 네, 부담스러운데요. 예, 발성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일단 지원 동기를 제가 물었어요. 왜 LG전자냐? 본인이 했던 거와 다른 영역인데 왜 LG전자냐? 답을 들었는데 계속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이제 방송을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 이야기를 삼성전자에 가서 얘기했다. 대한항공에 가서 얘기했다. 네. 아니면 뭐 대우 인터내셔널에 가서 얘기했다. 그거 다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LG전자 한국영업본부를 위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연애 편지를 썼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써도 무방한 그런 연애 편지를 받은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원 동기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필요한 역량 3가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는 전달하는 방식에서 2가지식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구, 이거 굉장히 위험에 빠졌어요. 이거 기업에서는 정직, 정정당당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관습이라면 따르겠다 식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처음에 물었을 때는 아니 정직하게 나가겠다고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계속 유도신문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말려든다고요. 그럼 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탈락할 경우에는 다음에도 또 탈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 옆에 정직하지 않음.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연하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되 네. 정직과 관련된 것은 한 발자국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말려들었어요. 네.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책 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야기는 재밌어.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평가를 뭘 해야 되지? 우리는 평가 항목 계속 강조하는데요. 네. 이 LG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를 해요. 여기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데 도전 열정, 팀워크, 창의 혁신, 고객 중심 이거에 뭐하고 연결시켜 주지? 이야기는 잘 들었고 이해는 되는데 평가 항목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나는 나의 시간은 썼지만 점수는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면접관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평가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평가 항목을 두고 거기에 무엇을 어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줘야 돼요. 네. 예, 하여튼 시간만 낭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점, 이것도 치명적이었어요.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사람이 나는 살짝 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건 내가 이런 노력을 거쳐서 나는 고쳐나갔다라고 얘기해도 싫어.
이걸 마치 재무 지원하는 사람이 나 덜렁거립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점을 얘기할 때는 네. 내가 마이너스 받지 않을 치명적이지 않은 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재 선택 자체가 매우 안 좋았어요. 네.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느냐? 이 얘기했을 때 뭘 평가하고 싶었겠어요? 창의성. 그렇죠. 창의와 혁신.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로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감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동선을 파악했다, 그 개선했다라고 했는데 이 창의라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거 여기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부여받은 과제였던 거야. 이거는 창의의 점수를 주지는 못하는 거죠. 스스로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들은 야 그냥 그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상황에서조차 나는 그래도 좀 더 혁신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시도했던 거 이런 사례를 써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남들이 썼던 그 해줬던 과제 이상 이 친구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은 잘 전해주는데 진짜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남과 다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창의의 점수를 또 줄 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경험 입사 후 포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없네요. 입사 후 포부 배우겠다 제일 싫어요. 우리가 교육기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해요. 단기적으로 돌쇠 같은 이야기만 했어요. 배우겠다고. 네.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뭐 시간상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예. 오늘 태수 씨가 한 치명적 실수 2개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또 떨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면접하는 과정에서 질문 하나 정도만 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면접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를 이제 점수화 이제 하는데 A, B, C, D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평가 항목들이 어떤 거고 그 항목들의 포인트가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가장 예. 잘 대답을 해주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평가 항목이라는 것 그리고 평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평가 항목은 LG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정말 쉬워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으로 해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 우리 그 직무 소개 홈페이지에 가보면 직무 소개에 네. 필요 역량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재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평가 항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기업마다 A, B, C, D로 매기기도 하고 5, 4, 3, 2, 1로 매기기도 해요. 1점은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다 정도면 1점 주고요. 3점은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실행할 수도 있다. 3점 주고요. 5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5점을 줍니다. 네. 예.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시겠지만 시간상 네. 태성 쌤도 더 해주실 말씀이 있겠지만 내일 토탈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수 학생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시학 접경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신우 프론티어입니다.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승강기 유지보수를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휠체어 리프트와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정비하는 것으로 학력은 관계없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과 청년층, 중장년층을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승강기 유지보수 담당 직원 총 2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유한회사 주은 건축솔루션입니다. 목재 가구 및 인테리어 전문 기업으로 오픈마켓 상품 등록 관리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며 직무 내용은 상품 등록 관리 및 홍보 업무로 포토샵 사용 가능자와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9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상품 등록 관리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ST트레이딩 주식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관리자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상품 등록 관리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청년층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 관리자 2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권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로에 위치한 오크라인 인터내셔널에서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산업 디자인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디자인 일반 및 시각 디자인 전공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준위의 안방 대감이자 잡정보센터의 순두부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두부님. 네, 감사합니다.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많이 드네요. 아니 원래 저번에 진원쌤이 순두부라고 네. 하셨어요. 아, 본인 입으로?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오늘 아침에 좀 순두부 먹고 왔는데. 아, 마침?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지금 뭐 거리를 다니면 연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네. 나는데 보라카이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연말쯤에 가는데요. 준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월 말쯤에 그럼 가시는 건가요? 이제 12월 23일 정도 가요. 그래서 28일 정도, 29일 정도. 오, 네. 그럼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보내시는 네네, 거네요? 이번에 와, 정말 최고의 휴가를 잘 못 가가지고. 계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그때는 뭐 행사 같은 데 불러준 데 없나요? 아마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명동이지 않을까요? 명동이나 신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혼자요? 네. 뭐 혼자 가는 거예요? 아, 일하러 혼자. 일하러요? 네. 무슨 일개미예요? 아니, 뭐 만나주는 분이 없으니까 아이고,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그럼 일을 할까요? 두 분은 있으신가요? 우리한테 질문.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오프여서 그날은 쉬게 돼서 아무래도 집에서 놀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미정이라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약속도 못 잡고 오프를 할지 일을 할지 몰라서 아직은 대기하는 애매하네요.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일을 할까요? 네,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원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요. 지금 반도체 회사는 물론 슈퍼사이클이라는 지금 호황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최근에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비춘 것이 크게 의미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 백혈병 분쟁이 11년 동안 끌어왔는데 이것이 마침표를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삼성의 사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 근로자들 또는 취준생들이 앞으로 이제 근로자가 될 것인데 어떠한 권리 향상이 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또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분쟁은 자그마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반도체 판을 불산, 황산 암모늄 등 화학 물질을 혼합물에 세척하는 일을 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6월에 황 씨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면서 내 딸이 병에 걸렸으니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2009년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 황 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다음 해에는 황 씨는 다른 백혈병 피해자 4명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5명 중 황 씨를 포함한 2명은 2014년에 산재가 맞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삼성은 반발했습니다. 이에 삼성 백혈병 문제 이미 해결이 된 게 아닌가 하면서 의아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은데 황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은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배제 없는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 3대 요구에 그 수많은 협상을 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외하고는 삼성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삼성과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과 및 지원, 근로자 권리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한 이번 삼성의 사과가 없었다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언론에서 타결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네. 그 타결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재발 방지 대책만을 마련하는 타결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의미가 깊었던 것은 보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사과, 우리가 어느 부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큰 역사적인 그 기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반올림과 삼성 간의 입장 차가 얼만큼 컸는지를 봐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쵸. 어떻게 좀 입장 차가 있었나요? 네, 지금 11년 동안 분쟁이 이어졌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사과 부분에 대한 입장 차를 먼저 보면 2014년 5월에 권오영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공식 사과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업재해라는 말을 그냥 꺼냈을 뿐 실제 그 안에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사과라고 보여드리기가 좀 실질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죠. 보상 부분도 좀 같이 보게 되면 같은 해에 입장차를 줄이고자 조정위원회가 나타났었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2015년에 1,000억 원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고 난소암, 희귀암 등 백혈병을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의 종을 보상 범위로 잡아라라고 이제 권고를 줬었는데 삼성이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것은 거부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반올림이란 이 지금 그룹 단체가 그런 걸 계속 보장을 해달라고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반올림 외에 일부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보상을 그냥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그만 이제 그룹별로 보상을 나눠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를 하는 그 반올림의 요구사항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0여일간 천막 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합의가 타결됐는데 이번 사과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입장차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를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좀 있고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나눠보자면 일단은 사과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그 이제 김기난 대표가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인자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보상을 이뤄질 것인데 보상의 범위를 아까 전에 제가 12가지 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백혈병 등 16종의 암을 넘어서 그 질환과 유산 그리고 차세대 질환, 자녀 관련한 것까지 40여 종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차 권고안을 받아들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차 권고안보다 범위가 더 확대가 된 맞습니다. 거고요. 뭐 사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뭐 직업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르쇠로 많이 대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송 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질질 끌 사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충분히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수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은 반올림에만 3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그 이제 반도체 쪽 노동자들이 직업병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었고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118명의 근로자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적으로 삼성이 모르쇠식으로 지금 대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이라든지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을 세월을 이제 비례해서 지금 받았던 것이죠. 삼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분명히 사과가 맞긴 하지만 조금 세월이 좀 안타깝다, 좀 유감의 의식을 좀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 쌤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사실은 반올림 거기 식구분들이 11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사실 보상도 그분들의 뭐 사실 돈으로 보상하는 게 얼마나 지금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까지 이끌어지려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지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노동자들의 또는 근로자들의 위험이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회적까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실제 삼성은 저희 그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제출이 돼야지 법원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팩트 기반의 인과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반도체 관련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협력업체까지 다 이것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삼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넘어서 법제화까지 이룰 수 있는 또는 법원의 판례까지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삼성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게 맞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을 포함해서 네. 진호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계열사들은 이런 사각지대에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실제 이제 삼성전자랑 그 삼성 SDI 반도체 라인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져 왔는데 다행인 것은 삼성전 그 반도체 라인 외에 근로자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합의가 지금 나왔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이 계속 합의를 하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서 법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금 판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봤을 때는 우리나라 슈퍼사이클에 분명히 어두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취준생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은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법원과 삼성 그리고 이제 반올림의 주최 측이 3사가 원활하게 지금 진척을 이뤄가서 분명히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